안녕하세요 여러분, 레고를 모시고 사는 레고 집사 레싸입니다. 오늘 볼 레고는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 12389입니다. 조립감이 어떤지, 피겨 구성이 괜찮은지, 그리고 핵심 기믹이 잘 살아있는지, 그리고 원작 소설과 영화의 특징을 얼마나 잘 가져왔는지, 마지막으로 원작 소설을 읽은 사람으로서 영화에 대한 리뷰까지 같이 함께 보시죠. 오늘은 레싸가 우주 비행사로 돌아왔습니다. 짜잔! 제가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 리뷰를 하기 위해서 메가박스 동생 시켜서 이 헬멧까지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이걸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못 쓰더라고요. 막혀있어. 이게 팝콘통이잖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여기가 열리더라고요. 어떡해. 예, 여기가 이렇게 열리는 팝콘통이었습니다. 쓰기엔 너무 작기도 하고요. 이 제품 레고 아이콘 12389 프로젝트 헤일 메리이고요. 18세 이상이고 830피스로 구성되어 있는 레고입니다. 공식 제품 설명에서도 핵심 포인트를 이 우주선 본체 그리고 크랭크로 작동하는 이 원심분리 중력 시스템, 여기 보시면은 이 피겨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라일랜드 그레이스 박사와 바로 너무 귀여운 이 로키 피겨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첫인상은 그 전투형 우주선이 확실히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공격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레이저를 쏠 것 같지도 않고, 약간 기능성 우주선이다라는 게 딱 보이는 그런 제품이고요. 조립할 때 그 초반에는 꽤 담백했어요. 처음부터 외형 패널을 막 덮어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기본 프레임과 구조부터 차근차근 세워가는 쪽의 레고예요. 그래서 껍데기 조립 중 이런 느낌보다 뼈대 세우는 중 이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레고였습니다. 전시형 세트인데도 초반부터 방향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생각보다 덜 지루하게 조립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세트는 스탠드 메커니즘 쪽 조립이 은근 존재감이 있는 제품입니다. 피겨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레고 세트에는 라일랜드 그레이스 박사 피겨와 그리고 이 외계 생명체인 로키의 피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피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레고 세트에서.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본체만 있으면 그냥 특이한 SF 우주선 제품이다라고만 볼 수도 있는데, 이 두 캐릭터가 들어감으로써 바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게 돼요. 특히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작품은 그냥 우주공학과 과학적 지식을 스토리로 담아낸 작품이구나라고 보기 시작했다가 인류애가 충만해져가지고 가슴 한켠 어딘가 몽글몽글해지는 작품이거든요. 그게 이 두 피겨로 설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피겨가 있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트는 이 라이언 고슬링, 그 그레이스 박사와 그리고 이 귀여운 로키를 세워놓을 수 있는 받침대와 이 사이에 이게 바로 제노나이트 벽이거든요. 이 벽을 굉장히 잘 표현해놨어요. 이 부분이 사실 영화에서 굉장한 명장면으로 손꼽을 수 있어요. 작중의 중요한 만남과 그리고 소통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디테일로 평가됩니다. 처음 로키와 그레이스 박사가 제노나이트 벽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 장면은 스토리 전개상 엄청난 전환점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을 레고로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느껴졌어요. 레고사가 그냥 우주선만 비슷하게 만들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작품에서 중요한 관계의 장면까지 따로 챙겼다는 거가 이 피규어 구성이 그냥 덤이 아니라 이 세트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세트의 조립감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전시용 우주선 세트들 중에는 완성은 멋진데 만드는 동안은 반복이 심해가지고 좀 기억에 잘 안 남고 지루한 감이 있는 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조 세우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메커니즘 맞추는 맛, 형태가 살아나는 맛이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게 있어서 재밌게 조립했습니다. 만들면서 왜 이걸 붙이는지가 계속 연속성으로 보여요. 그냥 복잡한 척 하는 게 아니라 파츠의 역할이 다 있다는 게 조립하면서 실시간으로 느껴지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손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조립감을 표현하자면 예쁜 세트라기보다는 조립 과정이 기억나는 세트인 것 같아요. 이 세트의 핵심은 사실 거의 이거 하나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원심 분리기의 시스템입니다. 공식 제품 설명에서도 이 세트의 대표 기믹으로 이 스탠드 크랭크를 돌려서 원심 중력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반대로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작품에서 이 우주선은 그냥 멋있게 생긴 우주선이 아니라 사람이 장시간 버텨야 하는 환경까지 고려한 우주선 설정 중심의 우주선이기 때문이에요. 이 원심 분리기가 왜 있냐면 이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이 우주는 무중력 상태이잖아요. 근데 무중력 상태에서 과학적인 실험들을 연구들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둥둥 떠다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기계들도 무중력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기계 장치들이 많은 거죠. 과학 연구실에 쓰는 그런 기계들이. 뭐 무게를 재는 것도 사실 중력이 있어야 재는 거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 중력이 꼭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우주선의 중력을 만드는 역할이에요, 이게. 굉장히 멋있죠.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구현해 놨기 때문에 이 작품의 우주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레고가 그대로 기믹으로서 테크닉적으로 표현을 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기믹이 이 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원작 소설을 읽은 사람들한테는 이 작품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설정이었지 라면서 보게 되고 이 레고 작품을 보게 되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도 우주선의 실루엣과 그 중심 구조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핵심 비주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도 영화상의 그 외형이랑 똑같이 생겨서 보자마자 이거 프로젝트 헬멜이네 라고 알 수가 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조립을 하다가 딱 이 파트를 조립 완성했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이 레고의 본론이 나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트는 이 원심 중력 이 기믹이 그냥 예쁜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 설정, 핵심 구조, 핵심 고증을 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작 소설을 읽은 사람으로서, 원작 소설의 팬으로서도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 원작 소설을 사실 읽은 사람들에게는 이 레고 세트가 더 흥미롭게 느껴져요. 왜냐면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그냥 우주 재난물이 아니에요. 과학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이 작품의 큰 축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선도 멋진 탈 것이 아니라 설정이 들어가 있는 구조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 원심 분리기와 이 그레이스 박사, 또 로키, 그리고 이 제노나이트 벽까지 원작을 읽은 사람들한테는 이 레고 세트 보자마자 바로 읽히는 포인트들이에요. 즉, 이 세트는 원작 팬일수록 외형보다 구조와 구성에서 더 흥미가 느껴지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헤일 메리, 영화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레사는 레고를 리뷰하는 사람인지 영화를 리뷰하는 사람인지 이제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그래도 영화 재밌게 봤으니까 리뷰 한번 해볼게요. 영화는 필로드와 크리스토퍼 밀러가 연출을 했고요. 라이언 고슬링이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제작진 인터뷰에 따르면 과학 SF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유머가 살아있는 방향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영화의 장점은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영화는 외계인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성, 그리고 감정선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과학적 소재를 대중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낸 점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매체답게 우주선 안에 그 공간감과 고립감, 그리고 광대한 우주의 장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니까 소설보다는 훨씬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영화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이 레고도 그냥 모형이 아니라 어떤 장면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화는 이 원작의 핵심 구조를 좀 더 보기 쉽게 풀어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은 천천히 쌓이는 맛이 있고요. 영화는 눈으로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하지만 원작 팬의 입장에서, 원작 소설 팬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좀 컸어요. 아쉬운 건 역시 소설하고 비교할 때 보입니다. 소설을 읽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본다면 저 뒤에 누군가가
스킵 버튼에 손 올리고서 계속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소설에서 좋았던 이 그레이스 박사의 감정의 밀도라든지 과학적 사고가 점점 쌓여가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어떠한 발견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화해가는 그 맛이 영화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딱 깼을 때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체 유지 기능을 도와주는 로봇이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근데 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계속 고민을 하지만 그 이름을 기억할 때까지 그 방을, 침실에 있는 방을 나갈 수가 없어요, 소설에서는. 그래서 얘가 라이언 고슬링이지만 그 그레이스 박사가 계속 그 로봇과 막 투닥투닥 거리면서 그거 투닥투닥 거리면서 자기 이름을 기억해내는 그 장면까지가 거의 맨 처음 도입부인데 그걸 너무 유쾌하고 재미나게 소설에서 표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읽으면 바로 그냥 도입부부터 몰입이 확 돼버립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 그레이스 박사가 눈을 뜨자마자 물론 로봇이 물어보죠.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 이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억을 해내고요. 뭐 그냥 문도 자연스럽게 열고 따고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스킵 버튼을 누른 듯한 근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 스킵 버튼이 여러 번 눌린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처음에는 긴 소설을 단 몇 시간 만에 영화로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단축을 시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문제는 이 소설에서 버릴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영화상에 이 빠져있는 그 장면들로 인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가거나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저는 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안 읽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 자체를 그냥 외계인과 인간의 우정 이야기로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인간과 외계인의 우정의 교류가 이 원작 소설의 가장 큰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안다면 이 원작 소설을 한 60%만 이해한 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만 보신 분들은 그 이 원작의 감동을 온전히 다 느끼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을 안 읽어보고 영화만 보신 분들에게는 이 소설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소설이 또 굉장히 그림을, 상상을 잘할 수 있게 잘 글이 써져 있는 편이라서 읽으면서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쉽게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소설을 읽으면은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는 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원작 소설 읽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정리하자면 영화는 약간 캐릭터 비주얼 좋은 스토리성 단편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소설은 물리엔진이 엄청 고증이 잘 된 스토리 좋은 롤플레잉 대작을 한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로 좀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나요? 결론으로 들어가서 이 세트를 추천할 만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조립감이 좋습니다. 둘째, 원심 이거 분리기, 기믹이 확실합니다. 셋째, 이 라일랜드 그레이스 박사와 로키, 그리고 제노나이트 벽까지 작품의 고증이 완벽한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원작이나 영화 팬이면 전시하는 맛이 확실합니다. 즉 이건 전시하기 좋은 외형만 이쁜 우주선 제품이 아니라 조립감 좋고 기믹 좋고 고증 완벽하고 작품의 연결성까지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무엇보다 작품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좋아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T로 시작해서 F로 끝나는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소설 꼭 읽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리뷰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설, 영화, 레고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레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